그러면 옵션 미결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랑 그림은 거의 똑같아요. 요 숫자만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결제 확정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밑에 거 여기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쪽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살짝 더블 클릭 비슷하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일 대비로 증가했다 아니면 감소했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볼륨은 어땠다. 여기서 마찬가지고요. 녹색은 증가한 거고 빨간색은 감소한 거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3,800은 6월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매주 지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반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지를 하려면 3,800으로 무조건 해지를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변동성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6월물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FOMC 있는 주랑 없는 주의 차이잖아요. 없는 주는 있는 주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지금 행사가 제일 많은 건 4,250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스프레드로 하나 셀하고 하나 바이하고 하나 셀하고 하나 바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재 변동성이 빠졌으니까 셀하는 쪽이 더 바이어스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눈으로 보면은 앞에 거 셀하고 뒤에 거 바이하고 앞에 거 셀하고 뒤에 거 바이하고니까 한 4,000 하고 4,100 사이인 한 여기 정도를 중간 정도로 보고서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4,050 정도에서 밑으로 가는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4,250이 제일 많은 거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4,250이 제일 지금 딱 요 저점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4,250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지금이 4,150이니까 오히려 시장 자체 내에선 4,250이 여기죠. 그쵸? 4,250만 안 넘어가면 나는 돈 벌어 라는 포지션 만들어 놓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시장이 3,250을 뚫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특히 금요일 근처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발생을 하면, 이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생하면 그나마 나은데 금요일에 여기 근처에 가서 발생을 하면 약간은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들도 있는 포지션이고, 그리고 제가 이쪽 부분들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제 종목 옵션들도 거래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전부 다 불러내서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블룸버그 가져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다 사서 만들면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퍼블릭한 데이터들로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으로 보면은 이 보통은 S&P를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이 유사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서로 크로스 해지를 하거든요. 북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내포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 이 정도에서 이번 주도 결국 박스권을 보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비슷해요. 결국은 지난주 대비 위클리는 변동성 완전 급락,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자체가 감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클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6월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12,500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000이 더 많았었는데, 12,000이 한 2,500계약 정도 됐었는데, 2,500계약에서 한 2,000계약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대신에 2,500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일로 끌어올리는 거죠. 12,000에서 12,500으로. 근데 지금 13,300이니까 이제 12,000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갈아타자 12,500으로 이러면서 넘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해지 포지션이에요. 분명히 롱 있는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사가지고 해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텀스트럭처로 보시면은 지금 매번 이 사각형으로 그려진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어때요? 변동성 자체가 조금씩 다 올랐죠. 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구조 전체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오히려 오른 상태예요. 앳더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S&P가 앞에서 봤을 때 6월물 같은 경우는 올랐잖아요. 약간 오르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13.96해서 15니까 14에서 15 된 거는 1% 정도 올랐잖아요. 그게 반영돼서 전체가 다 위로 올랐다. 근데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 3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물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변동했죠. 여기서 조금밖에 안 변동했죠. 그죠? 상대적으로 여기 앞에보다는. 그래서 뒤쪽은 어느 정도 레벨을 낮추고 밑에 단에서 위로 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에 것도 크게 변동이 없고 뒤에 것도 큰 변동이 없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지난주나 이번 주나 약간 올라간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기간 구조도 정상화됐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변동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여기만 변동성이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원데이 빅스도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굉장히 그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고, 지금 이 상태는 이 뉴스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질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소소한 행복님 역시 질문을 잘 해주시네요. 일단 데니님 안녕하세요. 원데이빅스 아직 선물 같은 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체크는 안 해봤는데 지금은 저거는 그냥 집수만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선물도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커버 아직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소소한 행복님 질문은 시장은 6월 금리 동결 90%, 9월 초 인하. 네. 네. 예, 이건 제가 지금 제 의견을 그냥 답을 이미 해드렸죠. 네. 예, 저는 과도하게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채권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일주일 뭐 이렇게만 본다면. 그리고 저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땐 제자리로 확 오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 또는 소폭 상승.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연준을 돌려올 결과가 아니므로 시장이 놀랄까.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크게 변하냐가 더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침체 쪽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안도랠리를 펼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잘 않아요. 오히려 그냥 적당한 인플레와 적당한 소비, 그 다음에 적당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텐션을 좀 가지면서 사이드로 가면서 조금씩 올려야지, 이게 잘못해서 오히려 실업률이 확 낮아지거나 그래가지고 침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제 드디어 침체야, 그럼 침체 오면 매수해야지 그러면서 다 던질 것 같아요. 네, 1번 미녀와 결혼님. 해지 거래자는 가격이 오르면 더 산다는 기억이 나는데, 해지 거래자라는 게, 오르면 더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CPI 때문에 더 사거나 더 팔거나의 관점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가격이 옵션을 갖다가 매도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해지하는 사람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해지 거래자가 오르면 더 사야 되는 이유는 옵션을 매도한 사람이 해지일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일반적으로 델타 해지를 하지 않는데 반해서 마켓 메이커는 델타 해지를 하거든요. 옵션을 팔면은 판 옵션에 대해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옵션을 팔았는데 이런 거 4,250을 팔아놨어요. 이게 되게 뭐 싸서 판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다 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막 4,250을 많이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4,250을 샀는데 기관은 팔았을 거 아니에요. 마켓 메이커는, 시장 조종자는 팔았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몸으로 맞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 수 없으니까 그걸 델타 해지를 일단 하거든요. 그러면 델타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하면서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누군가는, 해지하는 사람의 맨 마지막 사람은 해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해지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은 결국은 올라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더 사야 되는 거죠. 여기를 뚫고 갈 때 50%를 50% 정도는 액면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노셔널의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보면. 근데 여기서는 뭐 한 30%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점점점 더 사야 되는 거죠. 30% 샀다가 40% 샀다가 50% 샀다가 여기 넘어가면 60% 사고 70% 사고 80% 사고 100%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매수를 계속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걸 해지하려면. 왜냐하면 옵션 매도 페이오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옵션 매도 페이오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팔아놓은 사람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사가격이 여기를 치면 칠수록 주식이랑 똑같아져야 해지가 돼서 이렇게 일자가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면 계속 더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 겁니다.